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봅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놓고 이건 블록체인이니까 해킹 절대 안 돼. 내 돈은 안전해.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계신가요? 비밀번호 24개 단어만 종이에 잘 적어두면 전 세계 그 어떤 해커도 심지어 FBI도 못 뚫는다고 생각하신가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 절대 못 뚫는다는 수학적 믿음이 누군가가 엔터키 한 번 누르는 순간 1초 만에 박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전자지갑 비밀번호가 전광판에 공공재처럼 떠버린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막으려 하는 어쩌면 우리 생애 가장 끔찍한 금융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심리학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미래기술이 불러올 금융의 판도 변화에 대해서 진짜 미친듯이 고민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남들은 다 장투하라는데 혹시 기술이 발전해서 내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자,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완벽하다.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그냥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셨죠? 우리가 믿는 이 완벽함의 정체는 바로 SHA-256이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면요, 2를 256번 곱한 수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 숫자는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의 개수보다 많고 심지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개수보다도 큽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는 슈퍼컴퓨터를 가져와서 이 암호를 뚫으려고 시도해봅시다. 1초에 수경 번씩 계산을 돌려서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대입해보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성공할 확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모래알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그게 제가 어젯밤에 몰래 표시해둔 바로 그 모래알일 확률보다 낮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우주가 탄생한 빅뱅 때부터 계산을 시작해도 지금 이 순간까지 못 풉니다. 아니, 태양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까지 돌려도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거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현대금융은 이 압도적인 시간의 장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해커가 뚫을 수는 있는데 뚫는데 수십억 년이 걸리니까 사실상 안전하다는 논리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치명적인 심리적 오류가 작동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나심 탈레브는 이것을 칠면조의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이 칠면조라고 상상해보세요. 주인은 매일 아침 9시에 맛있는 먹이를 줍니다. 1일차에도 밥을 줬고 100일차에도 밥을 줬고 1000일차에도 밥을 줬습니다. 칠면조는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아, 주인은 나를 사랑해. 나의 안전은 통계적으로 입증됐어. 내일도 나는 안전할 거야. 신뢰도는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칠면조가 자신의 안전을 가장 100% 확신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주인이 목을 비틀기 직전까지 칠면조의 데이터상 위험은 0이었습니다. 우리가 딱 이 칠면조 꼴입니다. 비트코인 나온 지 15년 넘었는데 아무 일 없었잖아. 지난 10년 동안 내 지갑은 안전했어.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교와 편향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평온함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맹신이죠. 우리는 슈퍼컴퓨터라는 농부가 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로는 100억 년 걸린다며? 그럼 안전하네. 네, 맞습니다. 농부가 계속 농부로 남아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농부가 갑자기 외계인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었던 수십억 년의 시간 장벽이라는 게 단순히 컴퓨터가 0과 1로 계산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방어막이었다면요. 그 전제 조건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괴물, 타이타닉호를 향해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빙산,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부숴드리겠습니다. 아니, 양자 컴퓨터 그거 그냥 지금 컴퓨터보다 성능 좋은 거 아니야? CPU가 엄청 빠른 건가? 아마 지금 99%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처음 봤을 때 와, 저 말은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뛰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가 다리로 뜁니까? 아니죠. 엔진으로 굴러가죠. 구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우주에서 온 물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왜 비트코인이 위험한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가장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책이 1억 권 꽂혀있는 축구장 100배 크기의 거대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1억 권 중 딱 한 권의 책, 딱 한 페이지에 100억짜리 수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는 게 바로 해킹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아주 성실한 도서관 사서입니다. 이 사서는 한 번에 책을 딱 한 권만 꺼내볼 수 있습니다. 1번 책 꺼내서 펼칩니다. 없네? 꽂아둡니다. 2번 책 꺼내서 펼칩니다. 없네? 꽂아둡니다. 손이 아무리 빨라서 1초에 100권을 본다고 쳐도 1억 권을 다 보려면 평생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암호화 보안입니다. 사서가 다 찾아보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못 훔쳐간다는 논리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라는 놈이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이 녀석은 책을 한 권씩 꺼내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분신을 1억 명 만들어냅니다. 이걸 양자역학에서는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억 명의 분신이 1억 권의 책을 동시에 꺼내서 펼칩니다. 찾았다. 걸리는 시간, 책 한 권 꺼내는 시간 딱 1초면 끝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상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전구 스위치와 같습니다. 켜지면 1, 꺼지면 0, 딱 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동전으로 치면 앞면 아니면 뒷면 딱 멈춰있는 상태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드는 회전하고 있는 동전입니다. 책상 위에서 팽르르 돌고 있는 동전을 보세요. 이게 앞면입니까? 뒷면입니까? 정해지지 않았죠? 앞면일 수도 있고 뒷면일 수도 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전이 하나일 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회전하는 동전이 2개, 4개, 10개 늘어날수록 경우의 수는 우주 폭발하듯 늘어납니다. 이 회전하는 동전이 300개만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300개의 큐비드가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보다 많아집니다. 겨우 동전 300개로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 시커모어가 53큐비트였습니다. 그 정도만으로 양자 컴퓨터가 1만 년 걸릴 계산을 3분 20초 만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IBM이 최근에 발표한 로드맵이 몇 큐비트인지 아세요? 1000개를 넘어 4000큐비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으로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 때 생성된 공개키가 있죠? 지금의 해커들은 이 공개키를 보고 비밀번호를 역추적하려면 1만 년 동안 0부터 9까지 다 대입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마법 공식을 씁니다. 자물쇠 구멍에 맞는 열쇠를 하나하나 꽂아보는 게 아니라 모든 모양의 열쇠를 한 번에 다 꽂아버리는 겁니다. 자물쇠는 그냥 철컥하고 열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의 철벽 방어가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그냥 방문 닫아놓은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래도 설마 뚫리겠어? 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에이 박사님, 양자 컴퓨터 그거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한 20년, 30년 뒤 얘기 아닌가요?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죠. 자, 이게 바로 인간의 뇌가 가진 가장 큰 결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선형적으로 예측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비슷했으니 내일도 비슷할 거라고 믿죠. 하지만 기술은 지수 함수적으로 발전합니다. 유명한 수수께끼 하나 내드릴까요? 어떤 호수의 연꽃이 매일 2배씩 늘어납니다. 이 연꽃이 호수 전체를 뒤덮는데 30일이 걸린다고 칩시다. 그럼 호수의 절반이 덮이는 날은 며칠째일까요? 29일째입니다. 29일 동안 호수는 널널해 보입니다. 아직 멀었네 하고 안심하죠. 하지만 딱 하루 만에 29일째에서 30일째가 되는 그 단 하루 만에 남은 절반이 순식간에 뒤덮여버립니다. 양자 컴퓨터가 바로 이 29일째에 와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현재의 암호 체계가 뚫리는 그 운명의 날을 Y2Q라고 부릅니다. 과거 2000년의 Y2K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Y2Q는 금융 시스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뜯어보면 그들이 예측하는 Y2Q의 시점은 대략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입니다. 지금이 2026년이죠. 짧으면 4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 갚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닥쳐올 미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당장은 양자 컴퓨터가 없으니 안전하다? 천만에요. 해커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S&L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장하고 나중에 해독한다. 지금 전세계 해커들과 적대국 정보기관들은 여러분의 암호화된 데이터, 금융기록, 심지어 정부의 기밀문서를 닥치는 대로 훔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못 풉니다. 하지만 일단 저장해두는 겁니다. 왜요? 5년 뒤, 10년 뒤에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는 날 그 저장해둔 데이터를 돌리면 단 1초 만에 모든 비밀번호가 풀리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블록체인상에 남기고 있는 거래 기록들, 익명이라 안전하다고 믿었던 프라이버시, 2030년에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발가벗겨진 채로 전시될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10년치 금융 내역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강제로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설마 기술이 그렇게 빨리 발전하겠어? IBM의 로드맵을 봅시다. 2019년에 27큐비트였습니다. 2023년에 1121 큐비트 콘도르 칩이 나왔습니다. 불과 4년 만에 40배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무어의 법칙보다 훨씬 빠릅니다. 비트코인의 타원 곡선 암호를 깨기 위해서는 약 4,000개 정도의 안정적인 논리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계산됩니다. 지금 속도라면 2030년대 초반 이 매직 넘버에 도달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후 자금이라며 비트코인을 사서 콜드월렛에 넣어두고 10년 뒤에 열어봐야지 하고 계시죠? 10년 뒤 그 금고를 열었을 때 내용물이 텅 비어있을 수도 있다는 게 단순한 공포조장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예정된 미래라는 겁니다. 빙산은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이미 우리 배 밑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충돌은 시작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진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좀 똑똑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댓글로 반박하고 싶으시겠죠. 야, 너 너무 공포조장하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바보냐? 양자 컴퓨터 나오면 블록체인도 양자 내성 암호로 업그레이드하면 그만이야. 아이폰 iOS 업데이트하듯이 패치하면 끝난다고. 네, 이론적으로는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정치 그리고 유령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왜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업데이트가 아닌지 아주 잔인한 현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비코인의 역습 양자 내성 업데이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옛날 자물쇠는 위험하니까 새 자물쇠가 달린 집으로 이사가세요. 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집주인이 열쇠로 문을 따고 집을 옮겨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새 주소로 코인을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의 약 20%, 대략 300만 개에서 400만 개의 비트코인이 10년 넘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거나 사망했거나 혹은 감옥에 가 있는 이른바 좀비 코인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입니다. 여기엔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공지가 떴습니다. 여러분 1년 안에 새 주소로 옮기세요. 안 그러면 털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허겁지겁 옮깁니다. 그런데 사토시의 지갑은요? 주인이 없으니 못 옮깁니다. 잃어버린 지갑들도 그대로 구형 주소에 남아있습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를 든 해커는 어디를 노릴까요? 이미 새 집으로 이사간 여러분의 지갑? 아니요, 굳이 그걸 왜 뚫습니까? 길바닥에 널려있는 주인이 없어서 방치된 저 수백만 개의 눈먼 돈들을 털어버리면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10년 넘게 잠자던 사토시의 물량 100만 개가 시장에 쏟아져 나와 매도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토시가 살아 돌아왔다. 아니 해킹당했다. 비트코인 끝났다. 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가격은 99% 폭락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지갑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했어도 시장 전체가 붕괴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좀비코인의 리스크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의 비극. 그럼 강제로 옮기면 되잖아. 이건 블록체인의 철학인 탈중앙화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권리로 남의 돈을 강제로 옮깁니까?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전 세계에 흩어진 채굴자, 노드 운영자, 개발자, 투자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하드포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친구 5명이서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수천만 명이 그것도 수백조 원이 걸린 문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한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거 2017년 비트코인 블록 크기를 늘리냐 마냐 하는 단순한 문제로도 박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비트코인 캐시로 쪼개졌습니다. 하물며 암호 체계를 통째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면 나는 반대다. 내 채굴기에 다 고물되는데 보상해줘라. 양자 컴퓨터 아직 멀었다. 서로 싸우다가 골든타임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은 위기가 코앞에 닥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현상 유지 편향의 집단적 오류입니다. 해커들은 바로 이 정치적 논란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난이도입니다. 블록체인을 멈추지 않고 암호 체계를 바꾸는 건 승객을 태우고 3만 피트 상공을 날고 있는 보잉 747 엔진을 비행 중에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만 멈춰도 전세계 금융망이 마비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버그라도 하나 터지면 그 순간 신뢰는 0이 됩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신중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탈중앙화는 평소에는 축복이지만 양자 컴퓨터 같은 외부의 거대한 적이 나타났을 때는 의사결정이 느려 터진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개발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공포는 그만하고 돈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합시다. 양자 컴퓨터 시대, 금융 셧다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자 내성 키워드에 주목하십시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이미 양자 컴퓨터 방어용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코인이나 은행이 이 QPC를 준비하고 있는지 로드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유령 코인들을 싹 정리하고 기술 대응이 빠른 메이저 프로젝트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합니다. 콜드 스토리지도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인터넷 연결 안 된 하드웨어 월렛이 안전하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 내 공개키가 블록체인에 한 번이라도 노출된 적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양자 내성 업데이트가 공지되면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즉시 새로운 주소 체계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게으른 자의 지갑부터 털릴 겁니다. 해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리스크가 해킹이라면 해킹이 불가능한 실물 자산인 금, 부동산이나 양자기술 수혜주인 IBM, 구글, 아이온큐 등을 포트폴리오에 섞어야 합니다. 기술이 코인을 죽인다면 그 기술을 가진 기업 주식은 폭등할 테니까요. 기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창이될지 방패가 될지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영원히 된 계좌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한 대 때린 것 같은 충격을 줬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경제심리학 함께 하겠습니다.